나 자신과 함께하는 여행 About Myself 최지영. 최영환입니다. 샴브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올 한 해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가기가 싫은지 봄을 밀어내고 참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양재천에는 벌써 개나리와 목련, 매화가 잔뜩 피었는데요. 이제 꽃구경을 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는 큰 한 해가 될 거라고 아다무스가 말했었는데요. 지금 어떠한 경험 속에 계시건 큰 탈바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마스터로서 당당하게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샴브라 매거진에서 제프리 하피의 칼럼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스터 경험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The Master Experience 제프리 하피 마스터 경험. 저는 최근에 신비스럽고 선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내적 경험 중 하나였죠. 저에게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 그 경험을 이곳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말로 옮기려 애쓴다면 정신이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이 글을 쓰기 시작하려고 하자 제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룰 수 있기에는 너무 많은 큰 에너지였나 봅니다. 저는 깊이 있는 신비스러운 여정을 많이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20번, 30번 정도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널러가 된다는 것.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제가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제 직업이랍니다. 저의 직업은 다차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이지만 항상 끊임없이 보이는 여행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루시드 익스피리언스나 영적 여정이라는 것보다 더 나은 말이나 구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루시드한 꿈과 동일시하는 것을 간단한 검색으로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꿈과 경험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루시드한 선명한 형태는 꿈에서의 어떤 것들보다 뛰어나며 독특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존재로 걸어가고 있는 내 인간 상태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날은 다른 날처럼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린다와 저는 호주 시드니 말리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났고 콜로라도로 돌아가기 전 2, 3일의 자유시간이 있을 때였죠. 우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테라스로 커피 한 잔을 즐기러 갔습니다. 바다의 일출을 보면서 큰 파도들을 그 위로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말이죠. 근처 저희가 좋아하는 야외 카페 중 한 곳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 먹을 것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렸죠. 우리가 잠들기 전 초저녁쯤 크림슨 서클 스텝에게 해야 할 2-3시간 정도의 이메일 확인과 답신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서너 시쯤 호텔 수영장으로 가서 수영하고 낮잠이나 자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영장에는 다른 게스트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늘어져서 조용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안락 의자로 돌아가 눈을 감고 쉬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제 머리 위로 나르는 2마리의 앵무새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앵무새는 하얀색으로 예쁘고 똑똑했지만 짜증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지저귀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모순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그 안에 제 자신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흐릿하게 되는 것 대신에 정말 실제로 더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잠에 빠져들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느꼈죠. 저는 모든 것이 3차원 현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물결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길거리의 소음도 호텔 발코니에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으니까요. 하나의 현실이 다른 것으로 옮겨지듯 그렇지만 내적인 여정의 경험은 3차원상의 그 꼭대기에서 겹쳐 덮어 씌워졌었죠. 저는 내면으로의 큰 문이 열리고 그 문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느꼈죠. 그 경험은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지만 내면에서는 시간의 무한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 궁금해지거나 정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분석하려는 것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간 자신은 통제하려고 하거나 경험 속에서 이끌어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침착하고 말이 없었죠. 저는 어떤 아주 순수한 것에 개입하려 하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경험을 하는 동안 저는 린다가 저에게 몇 번 말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제 인간 자아로서 대답을 했지만 제 경험으로부터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순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다무스가 말했던 그리고라는 것이었죠. 이 경험은 30분 뒤에 바로 아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주변의 시원한 물로 차갑고 상쾌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수영장으로 점프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숨을 참고 한참을 물속을 떠다녔죠. 저는 노력이나 의지 없이 저의 몸과 마음 모두가 그 속으로 통합되고 있는 경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제 마음은 몹시 조용했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마음 자신에게나 저 모두에게 말이죠. 저의 몸이 물속에서 부유하는 것처럼 마음이 허용 안에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에너지들은 그 이후도 오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린다와 제가 그날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갔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저 그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일주일 정도 더 지속이 됐는데요. 몇 번씩 저는 그 경험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싶다고 느꼈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관대해졌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려는 것 대신 지금 저는 그저 저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한 경험의 느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독자 여러분께서도 초월적인 경험을 하셨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험의 유토피아는 종종 슬픔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양된 의식의 짧은 경험 후에 인간 실제의 제한됨이 회색빛 안개처럼 두껍게 느껴지는 듯 돌아왔죠. 자유와 열림의 여행 후 동물원 우리의 문이 다시 한번 닫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심오한 경험의 여파 후에는 여러분은 그저 망상 속에 있거나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진실성과 원래의 경험의 순수성의 부족함으로부터, 즉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이 지옥과 같은 것일 수 있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를 압니다만 지금 여기의 진실의 조각은
따분하고 일상적인 조각이지요. 텅 비어있는 벽을 응시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으로 채워져서는 도대체 왜 여러분은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해왔습니다. 마음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경험에 합리적인 의문을 던지지만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의 새로운 실제를 찾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 다른 이들이 이미 이러한 경험을 했었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러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제 여러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과 호흡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 경험 속에서 영원히 더 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떠납니다. 안녕이라는 메모 한 장 없이 밤중에 떠나버린 연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테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고 몇 달이 가서도 여러분은 거기에 연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컴퓨터가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하네요. 저는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동그란 로딩 아이콘만 계속해서 돌고 있네요. 에너지는 가끔은 정말 말 그대로라니까요. 깊이 호흡하세요. 1년 전 저는 영혼이나 어떤 존재가 이 글들을 쓰지 못하도록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그저 에너지 조정 시간이라는 것을요. 컴퓨터는 저의 에너지를 조정해야만 하니까요. 저는 다시 저장 버튼을 눌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껄껄 웃어야겠네요. 젠장, 정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의식적인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스터 센스, 마스터 감각으로부터 열려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인간 삶을 넘어서서 명확성과 순수함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차원 현실 밖으로 밀어붙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우주적 경험과는 다르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공허함 속에 여러분을 남겨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여러분의 몸 모든 세포 속으로 통합될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생각 속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갈망하거나 분리의 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삶과 그 광대함이 우러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실제가 꿈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더 이상 꿈꾼 것 같이 느끼지 않을 거예요. 경험을 허용하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것도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이유이며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네, 샴브라 바다입니다.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카리스마 시리즈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다무스가 이제 예전 생애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왜 여러분은 깨닫지 않고 지금 생애까지 기다렸냐고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즈음에 이제 몇 번의 샤우드에 걸쳐서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뭐 정기 샤우드 외에 이제 다른 워크샵에서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카자마 워크샵을 하러 이제 4월에 하와이에 갔었는데도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제 미랍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깨달음을 지금까지 미루었었는지. 그러는 와중에서도 저도 뭐 여러 달을 왜 깨달은 것을 미루어 왔을까 이제 궁금해 했었죠. 그렇게 이제 닫고 싶어 하는데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듯이 느껴지는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다가 이제 카리스마 시리즈 9장에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아다무스가 합니다. 그 전에 여러 이제 샴브라들의 답변이 있었죠. 이제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여러 마스터들이 함께 지구를 걸으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를 기다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몇몇 샴브라들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지난 10년이 넘는 이제 샤우드 기간 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아다무스는 그조차도 아니라고 말하곤 했었죠. 아마 질문에 뉘앙스 차이가 있었겠지만 지금 왜 이 시기를 선택했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왜 미루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질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답변들이 아마도 깨달음을 미루는 것에 대한 큰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깨달음 그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고 이제 아주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아다무스는 여기서 이제 애쓰기, 노력하기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말하기 전에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샴브라들이 답변을 끌어내도록 여러 샴브라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쓰기, 노력하기를 멈추라는 답을 들은 후 그것이 샴브라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본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전, 그리고 듣고 난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느냐.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자문을 해봤을 때 변화가 있다면 아다무스가 말한 애쓰지 말라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닐까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말이겠죠. 남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쓰기, 노력하기라는 것에 대한 숙고를 해보는 것이 우선 먼저일 것 같아요. 왜 애쓰지 않기라는 그 단순한 것, 그것을 이해한 것 같기는 한데 왜 깨달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까? 그것을 애쓰지 않음을 노력하려는 우리의 행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으려 애를 쓰고 놓아버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역설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우리 행동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애쓴다는 것조차 자각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걱정, 특정 상황에 대한 정해진 반응들조차도 모두가 애쓰기, 노력하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애쓰기, 노력하기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노력하기라는 패턴 속으로 들어가고 깨달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겠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카리스마 시리즈 9장에 나오는 깨달음의 미랍 부분입니다. 영상에 자막을 입힌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카페에 가셔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사람이 깨달음을 실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는 말은 마치 해야 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애쓰기를 멈추기입니다. 그만 애쓰는 것이죠. 그것은 직감과 약간 반대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안 돼.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닙니다. 저는 연구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다무스? 아니요. 매일 15분간 깊은 호흡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식단을 철저히 주시해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럼 대체 전 뭘 해야 합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여러분은 원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러 가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집 근처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6개월째 나가 있던 전구를 이제 고쳐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을 아주 인간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어주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문에 고장난 손잡이를 고치세요. 그것이 그리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리 할 일도 없으니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싶든 진화와 변형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인간들이 하는 일을 모두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일들 너머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그렇게 강력한 어떤 것이어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것을 훌쩍 넘어 저 멀리까지 인간이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훨씬 넘어까지 갑니다. 강력하죠. 열정적이고 아주 사실적입니다. 사랑에 차 있고 넉넉하죠. 그것을 영혼이라 부르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 단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것은 저기 어느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요정의 날개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죠. 그렇게 강력한 이 어떤 것은 아주 의욕적이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한 마스터가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모두 제한된 마음 또한 개인의 작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즉 IM에게 항복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교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궁금증을 멈춥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인간의 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어쨌든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IM의 부부는 그냥 뒷짐지고 앉아 꾹 참고 기다리죠. 인간이 멈출 때 애쓰기를 멈추고 노력하기를 멈추고 구조화를 멈출 때 그때 그 거부할 수 없는 깨달음 그것이 옵니다. 깨달음의 자연적인 천성인 그 강력한 본성으로 인해 여러분은 그것이 거기에 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게임이라는 말이 아니고 말장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깊은 호흡을 하며 애쓰기를 멈출 때 깨달음을 어떤 씨름 경기로 만들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그 강력한 여러분의 시련이라는 그 강력한 본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납니다. 저는 강력한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역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아주 열정이 가득하고요. 그것은 만약에나 어쩌면 언제 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해낼 수 없는 정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해서 여러분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잘못 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라도 그저 애쓰기를 멈추세요. 여기서 1, 2분의 짧은 순간만이라도 애쓰기를 멈추세요. 그것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이 순간 여러분의 깨달음에 그 항거할 수 없는 본성을 느껴보세요. 그 열정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깨달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죠. 그것은 파워게임이나 마인드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것은 무엇이 벌어질지 압니다. 그와 함께 깊은 호흡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 인간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종종 혼란스럽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저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 깨달음, 그것은 여러분 너머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제한들 너머라는 뜻이죠. 이 깨달음은 구조화하거나 계획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받아들여져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깨달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즉,
실현되었음을 그 자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IM을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강력하여서 이미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인간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미 실현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음, 즉 이미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애쓰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자신이 만들겠다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성하도록 요청받은 거대한 퍼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잔인한 일이겠죠. 이제 그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제발요. 여러분의 큰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한 그런 막효 대답을 자신에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시용일 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입니다. 대답이 올 때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것이 다가올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스크립트로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방송 내용을 글로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은 blog.naver.com/cckmanager blog.naver.com/cckmanager 로 들어오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달 뒤 다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And so it is. You've been listening to the Awakening Zone Radio Network, offering insights and inspiration for our evolving consciousness.